이러한 암살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이를 극복을 했고요. 버려진 것처럼 방치되어 있던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이곳에 화성을 쌓아요. 그래서 수원을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했죠. 수원 화성은 동서양의 과학과 기술의 성과가 총집결된 근대 초기 성곽 건축의 백미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기도 했어요. 수원 화성을 건축을 할 때는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바로 실학의 대가인 정약용이 발명한 거중기를 통해서 바로 이 거중기예요. 성을 쌓아 올렸다고 해요. 이 정조는 영조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혁 정치를 추진했는데요.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을 이어받아서 붕당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골고루 등용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규장각을 설치를 해서 정책 자문 기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젊은 학자들을 교육을 하고 육성을 하기도 했고요. 이때 바로 우리 서울 출신이라고 하는 정약용, 박제가, 유득공 같은 인물들이 등용이 됐죠. 그래서 영화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 이 영화를 보면요, 정약용이 굉장히 총명한 두뇌를 이용을 해서 사건을 재미있게 해결하는 캐릭터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 정조는요, 친위 부대인 장룡영을 설치를 해서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인 기반도 마련을 했고요. 국가 통치의 규범을 정리한 대전 통편을 편찬하기도 했고, 시전 상인들이 특권 없이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정조의 탕평책은요, 왕의 힘으로 붕당 사이의 갈등을 좀 완화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없앤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고, 나와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모임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탕평 정치를 지속해서 실현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조가 죽은 후에 너무나 어린 순조가 즉위를 하면서, 어린 왕이 즉위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나이 든 신하들이 막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특정 가문이 정치를 휘두르는 세도 정치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정조가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 이후에 세도 정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영화 군도를 보면요, 철종시대 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세 왕을 거치면서 세도 정치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요.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해지고 핍박받고 힘들어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 그건 그때부터 이제 고종, 순정 이후에 대한제국으로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조선시대를 총 3개로 이제 나누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조선시대에 대한 흐름이 이제 이해가 됐나요? 자, 물론 중간중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액시만 뽑아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조선시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기로 해요.